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한 그 어떤 경우라는 것은 인쇄 렌더링 방식으로는 그것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에뮬레이션 전략을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컴포넌트의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 나라에 맞는 그 에뮬레이션 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재용 씨가 발표자가 발표하신 부분은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에뮬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본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례 검토를 통해서 외국에서는 어떤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이제 인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통합된 디지털 보존이라고 하는 그 차원의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럴 때 에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그런 서비스 안에서는 에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아카이빙하고 디지털 포맷 레지스트리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자기록은 어떤 유형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같은 경우가 거의 99%에 달하게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다음 발표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에뮬레이션 기반의 전자기록을 재현할 수 있는 방안,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이산TS의 최주 대표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제 앞에서 이재용 연구원이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시스템적인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기록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게 되는데요. 발표 자리에 오는 먼저 피크 TDF 지금 앞서서 이제 네 가지 에뮬레이션 해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비교를 했고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 발표자를 했지만 에뮬레이션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한 거하고 실질적인 시스템을 연구한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TDF가 에뮬레이터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임시로 만든 거, 그러니까 정본으로 해서 돈을 받고 한 서비스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가지고 설치해서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TDF 먼저 설치를 하시려면 이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이 파일,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요거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요 부분들 다운을, 자기 PC에다가 또 다운을, 이게 집 파일들입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TDF라고 하는 그런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 되면, 집을 풀면은 이제 TDF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요. 거기 생기게 될 때 에뮬레이션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TDF라고 하는, 안 보여서 TDF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가 하나 이제 생기게 되면은, 요 밑에 이런 폴더들이 쭉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파일들을 집을 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걸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에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먼저 TDF라고 하는 에뮬레이션 환경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동작을 시키는데, 첫 번째가 TDF 디렉토리 밑에 EA라고 하는 아까 그 에뮬레이션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 폴더 밑에 보시면 런 서버라고 하는 그 대치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이게 뭐라는 거냐면, 아까 그 에뮬레이션 아카이브 서버 서비스를 하기 위한 동작을 이제 시켜놓은 겁니다. 제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EA 쪽에 먼저 실행한 EA의 런 서버라고 하는 것은
에뮬레이션 아카이브가 실행돼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제 실행이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직접 접속을 해서 보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서버 레디라는 요 문구가 딱 나오면 EA 서버가 실행이 돼서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뮬레이션 아카이브 서비스가 이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SWA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디렉토리가. 그래서 요 디렉토리 밑에 마찬가지로 run server라고 하는 이 배치 파일을 또 실행을 하시면 또 이것도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쭉쭉쭉 실행을 해서 이제 서비스가 구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run server 파일이 실행이 되고 나면 두 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EA 서버 그리고 앞에서 설치했던 EA 서버하고요. EA 서버, 에뮬레이션 아카이브 서버라는 거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설치한 SWA, 소프트웨어 아카이브 서버라는 두 개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서버 서비스를 할 준비가 됐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작하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화면 잠깐 보셨던 것처럼 TBF라고 하는 루트 디렉토리에 보시면요. 요 바로 요 밑에 보시면 쭉 보시면 기억을 다 못해요. run EF comprehensive라고 하는 요것도 배치 파일입니다. 요 배치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제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 이게 이제 에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실행하면 EA 서버, FWA 서버, 그리고 run EF comprehensive라고 하는 요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죠. 요건 클라이언트고 앞에 두 개는 서버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되는데 요 상태가 되면 내가 뭔가 에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에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실행을 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어쨌든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 파일을 이제 아까 그 TBF를 집을 쓰면 이런 파일들이 쭉 테스트 파일로 테스트 해보라고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어느 디렉토리를 써야 되냐면 테스트 데이터라고 디렉토리 밑에 여러분들이 에뮬레이션 하고 싶은 파일을 갖다가 카피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저장을 미리 해놨습니다. 폴더에다가. 이 이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실행된 상태에서는 내가 특정 파일을 선택해서 에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대상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오토 스타트라는 것이 있고 책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두 개 버튼이 있는데 왼쪽 걸 누르면 지가 알아서 막 돌아가서 에뮬레이션 파일을 딱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일단 몇 가지 이렇게 해보면 이제 에뮬레이션 하는 거, OS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자동으로 해서 파일을 띄워주는데 여기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책 인바이러먼트라, 그러니까 이 파일을 선택하고 나서 책 인바이러먼트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뭘 하냐면 이것을 에뮬레이션 하기 위한 앞에서 선택했던 이 파일을 에뮬레이션 하기 위한 과정들을 쭉 체크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책 인바이러먼트 클릭을 하시면 이 파일의 포맷을 갖다 일단 자기가 딱 찾아가지고 이건 무슨 포맷이다라는 걸 일단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이게 PDF 파일이니까 포터블 도큐멘트 포맷, 그래서 뭐 쭉 나오는데 요거는 드로이드를 썼을 거예요. 아마 드로이드를 써가지고 이 파일 포맷을 이 파일의 헤더를 읽어가지고 파일 포맷을 일단은 딱 자기가 이제 찾았다, 이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디펜던시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또 버튼 누르면 하나씩, 또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파일, 이 먼저 책 인바이러먼트 누르면 이 파일의 포맷을 제시를 해주고 맞으면 파인드 디펜던시를 클릭하시면요, 이 디펜던시가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파일을 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 파일을 이러한 포맷의 이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은 이 PDF 뷰어를 쓰고 그 다음에 OS는 커피 리눅스를 쓰겠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X86 계열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다 요거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로 에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OS로 에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에뮬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이제 에뮬레이션 할 거냐, 여기는 지금 다 했습니다. 근데 물론 다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OS나 에뮬레이션은 이 하드웨어를 에뮬레이션 하는 걸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EPDF 뷰어라는 걸 쓰고, OS는 X86 기반에 돌아가는 퍼피 리눅스라는 걸 써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될 거다라고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파인드 에뮬레이터를 찾으면 실제로 여기 이제 QEMU 앞에 설명했던 이제 디오스콜이 QEMU KDF에는 7가지의 뭐 에뮬레이터를 제공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이 X86 계열의 퍼피 리눅스를 쓰기 위해서 뭘 쓰면 되느냐를 딱 찾아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뮬레이터 중에. 그 파일을 잘 찾으면 여기 이제 디오스킬가 나올 수도 있고, QEMU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몇 가지 제가 지금 정확히 외우진 못하지만 나중에 발표 자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 이 에뮬레이터, 사용해야 될 에뮬레이터를 이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파인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OS,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OS, 퍼피 리눅스 계열의 퍼피 리눅스 버전 5.2.1을 써라 라고 제시를 해주는 부분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에뮬레이션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하기 위해서 OS는 요거, 먼저 순서는 에뮬레이터는 요거, OS는 요거, 그리고 이 PDF 뷰어를 가지고 보십시오 라고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리페어, 요까지 찾고 나서 프리페어 컴피그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기가 이제 이것들을 다시 이제 동작시킬 준비들을 쪼르륵 하고 나서 버튼을 좀 많이 누르죠. 여기 다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또 누르셔야 돼요. 요걸 프리페어 컴피그 하면 요런 뭐가 쭉 돌아가고 나서 팍, 요런 메시지가 뜨면 스타트를 다시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요, 요것대로 실행을 해줘요. 근데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실행을 돼야 되는 게 에뮬레이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프로그램은요, 윈도우 7였나? 윈도우 7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라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OS가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다른 OS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에뮬레이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QEMU는. 그러니까 QEMU가 일단 실행이 됐습니다. 아까 스타트를 누르면 QEMU라는 에뮬레이터가 딱 실행이 돼서 이 위에 다시 OS를 설치하는 과정을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애플 맥 같은 거 쓰시면 맥에서 윈도우 쓰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였죠? 버추얼 박스였나요? 버추얼 박스를 쓰고 윈도우를 들어가면 애플 머신에서 윈도우 쓰실 수 있고요. 요즘 뭐 개발자들은 윈도우 기반에서 VM웨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그 위에 다시 리눅스를 설치해가지고 OS를 2개를 씁니다. 근데 듀얼 부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OS가 설치돼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에 다시 다른 OS를 설치하는 것. 이걸 갖다 지금 에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IT 쪽에서는 이걸 갖다 V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추얼 머신. 그래서 VM을 뭘 쓰냐를 이제 딱 찾은 것이 QEMU고요. QEMU 일단 동작을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컴피그 할 때 이제 퍼피 리눅스 5.2.1을 쓰라 그랬죠. 근데 요거는 자동으로 설치를 안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엔터 키를 누르시면 이제 요렇게 윈도우가 하나 뜨는데요. 이게 퍼피 리눅스 윈도우, X 윈도우입니다. 근데 윈도우만 써보셨던 분들은 이게 뭐 같은 윈도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눅스 기반의 OS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OS,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기반으로 OS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 윈도우 형태의 그런, 그러니까 윈도우하고 비슷한 UI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대충 뭐 클릭하고 뭐 이러면 돌아가고 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마운트라는 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요 FD0, 아까 이제 그 선택했던 파일을 이 FD0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상의 디스크에다가 카피를 해놨는데 요걸 마운트를 해줘야지 요런 표현이 요게 딱 떠요. 요 윈도우가.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 누르면 리눅스를 설치하면 요 화면까지 나오고 요건 없습니다. 요때 마운트를 눌러주셔야지
이런 윈도우가 하나 더 뜨게 됩니다. 그럼 요 마운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OS가 다른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윈도우의 OS의 디스크 폴더 체계하고요. 디스크 디렉토리를 보는 거하고 요 OS에서 같은 하드웨어지만 파일을 보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파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에뮬레이터를 하고자 하는 파일을 여기다가 갖다가 가상으로 카페에다 놓아주는 겁니다. 에뮬레이터가. 그럼 요걸 마운트를 해야지만 요렇게 리스트가 뜨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요 파일을 클릭을 하면 요렇게 이제 요 아까 QEMU 네 요렇게 뷰어 아까 이게 이 PDF 뷰어라고 했죠. 이 PDF 뷰어를 가지고 PDF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샘플로 한 장만 해놨는데요. 이게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좀 카피를 해서 했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 뷰어 하나 요 한 장짜리 불러오는데 한 1분 정도 걸리고 좀 그래요. 그래서 성능에 좀 문제가 아직은 있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요 자료를 제가 그래서 컴퓨터에 이제 받아놓았지만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이제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가장 해외 사례에서 에뮬레이션을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진적으로 구축해놨다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그러면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전자기록물 그러니까 2010 지금 현재는 이제 2004년부터 생성된 죄송합니다. 생성된 전자기록물을 RMS 시스템에 2차 기반을 하고 지금 그 RMS에 기반된 것을 캠프라고 하는 중앙 연구 보존 기록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입안되면 10년 이상 된 파일을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과연 그렇게 영구적으로 보존된 파일을 나중에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솔직히 이제 IT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냥 옆에 이렇게 주워 들으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보존 포맷이라고 하는 PDF A 포맷으로 일단 뭐 아래 한글이든 엑셀이든 PDF든 이런 것들을 2번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걸 네오 포맷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존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올해 저희가 연구를 연기대와 같이 하면서의 그 특징은 뭐냐면 PDF로 변환하는 마이그레이션은 했다 치고 아래 한글 원본을 보존을 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그러면 아래 한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만 지나면 아래 한글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남아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만들고 뭐 지금 엑셀 같은 그런 작업을 할 텐데 그럴 때 보존되어 있는 RMS나 캠스에 보존되어 있는 그 아래 한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기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들이에요. IT적으로 에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뭘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본 건데요. 제가 먼저 PC에 대한 기본 구조부터 이렇게 쭉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려놨습니다. 뭐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컴퓨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크게 내부에는 CPU하고 이제 메모리 다 아시죠? 이 두 개를 가지고서 돌아가는데 이 두 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이제 디바이스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디바이스, 아웃풋 디바이스, 뭐 키보드, 마우스, 뭐 태블릿, 화면, 프린터 이런 거 다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들이에요. 원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제가 따로 이렇게 이 그림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좀 찌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많이 지금 하고 있죠. 뭐 램도 그렇고 뭐 예전에 전화, 모뎀도 있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포트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장비가 있으면 이 컴퓨터하고 매칭을, 그러니까 CPU하고 이 장비하고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동작하고 있는 것을
뭐냐면 OS의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장비하고 이 장비는 서로 전혀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 7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윈도우도 화면으로 사용자에게 보이는 부분은 UI 부분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 밑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놈이 이제 OS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디바이스들을 이 장비, CPU하고 메모리가 쓸 수 있도록 어댑터라는 표현도 쓰고, 뭐 드라이버라는 표현도 쓰고, 뭐 컨트롤러라는 것도 썼는데요. 이런 걸 설치를 해줘야지만이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프린터 연결해서 쓰고 싶으면 반드시 프린터를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지 쓸 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장비의 어떤 그런 방식하고 컴퓨터 기본 주 메인의 방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OS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각각의 드라이버, 어댑터, 컨트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장비에 해당되는 펌웨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디바이스부터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까지 다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이 디스크 디바이스예요. 디스크가 없이는 컴퓨터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CPU는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다가 갖다 놓고 이 스텝 바이 스텝에서 패치를 해온다. 근데 패치해 와서 한 단계 계산하고 다시 또 불러와서 계산하고 갖다 놓고 하는 이런 단계를 쓰는데요. 이 단계를 쓸 때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 메모리고요. 실제적인 내용은 다 디스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OS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 디스크에 들어있습니다. 디스크에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로딩이 돼서 메모리에서 스윙을 하고 있고 끄면 사라지고 다시 실행시키면 메모리에 로드돼서 동작하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OS 상단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도 다 디스크에 있고요. 그럼 뭐가 디스크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관하는 개인 파일들 그리고 앞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전자 기록물도 다 디스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테이프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이제 백업용으로 큰 대용량 서버에 백업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다트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테이프를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여기 한 30년 전. 그리고 플러피 디스켓 기억나시죠? 플러피 5.25인치, 3.5인치 그런 플러피 디스켓 8인치짜리 디스켓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 디스크 요즘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 그리고 CD, ODD, 옵티컬 디스크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DVD, 그리고 SD램. 요건 램이에요. 요건 또 틀립니다. 조금 디스크라고 보기는 조금 또 애매한 상황에 메모리가 이제 보조 장치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미디어가 있으면 이 미디어를 끼워 넣어서 읽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장치가 있는데 이걸 디바이스라고 그러고요. 여기다가 넣는 실제로 기록을 시키는 보고를 미디어라고 하면 우리가 저장하는 거는 미디어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실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구분해 놓은 이유는 앞으로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에뮬레이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뮬레이션을 어디까지 할 거냐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에뮬레이션 따지기 전에 보존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거 무슨 말이냐면 피지컬하게 매체를 직접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체에 쓰여져 있는 파일만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기록원도 솔직하게 하면 RMS라고 하는 서버에 뒤에 보면 스토리지가 딸려 있어요. 아카이빙 스토리지라고 해서 딸려 있는데 그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그냥 미디어를 제공할 뿐이고요. 그 파일이 존재하면 된다는 거지 꼭 그 아카이브 서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미디어로 전이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로지컬하게 디지털 컴포넌트 파일을 보존을 할 거냐, 아니면 미디어에 딱 실려 있는 채로 보존을 할 거냐, 두 가지가 향후에 보존 대상을 에뮬레이션 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렇게 미디어를 자체적으로 보존을 하게 되면 피지컬한 콘텐츠 미디어만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읽을 수 있는 디바이스도 있어야 되고요. 디바이스를 돌리기 위한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요. 드라이버와 통신하는 OS 커널도 다 보존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네 가지가 보존이 안 되면 이거 미디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로지컬하게 디지털 컴포넌트 파일만 보존을 하게 되면 요거만 있으면 돼요.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거 없이 커널,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바로 에뮬레이션 시켜서 OS 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 로지컬하게 보존하느냐, 피지컬하게 보존하느냐의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고가 기능도 두 가지 타입을 다 합니다. RMS의 스토리지도 저장을 하고요. 그 내용을 또 DVD에다가 담아가지고 지역별로 위치해 놓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위치해 놓은 DVD는 디바이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요즘 뭐 노트북에 CD도 없는 것들이 많죠. 예전에 이제 ODD 그래가지고 썼는데 저도 많이 썼던 부분인데 ODD 드라이브가 요새 안 나옵니다. 이 ODD 매체 저장했던 매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디바이스는 망가지고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플로피 디스켓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디바이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하드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에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지컬하게 파일을 보존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근데 제가 요거를 하면서 이제 외국 사례를 저는 많이 검토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이나 박물관들은 미디어체로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국가기록원은 실제로 컴퓨터 파일만 보존하면 됩니다. 미디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파일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디냐, 박물관이나 도서관 뭐 이런 데는 실제로 미디어를 보존을 해놓고 있는 데가 있는데 향후에 그거를 다시 돌리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에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부분의 에뮬레이션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로지컬하게 이제 보존을 했을 때 대상으로 보는 것이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OS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 세 가지를 특히 이제 에뮬레이션의 범위로 저희가 좀 봤습니다. 디바이스 에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컴포넌트 파일들을만 보존을 했는데 이게 이런 미디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의 컴포넌트 파일을 실제로 에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냥 파일, 여러분들이 아리안글이나 엑셀 가지고 만든 파일은 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톨 CD 같은 경우 CD를 넣어야지만 CD 드라이브에 CD를 넣으면 자동으로 돌아서 셋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게임을 딱 넣으면 거기 안에 컨텐츠도 게임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게임 컨텐츠가 같이 있어서 CD를 디스크에 CD를 넣고 실행을 시켜야지만 거기서 그걸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타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파일은 로지컬하게 보존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디스크 드라이버가 읽는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뭐 섹터를 나눠가지고 보존한다 그래서 이게 일렬로 보존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소도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그걸 메모리에 올려가 쓰는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로지컬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드라이브 없이 실행을 해줘야 될 때 이렇게 디바이스에 대한 에뮬레이션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CD가 없을 때 CD 파일로 되어 있는 뭐 iOS 파일 같은 경우에 뭐 데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그 프로그램을 올리면 돌아가는 데몬 프로그램 이런 거 써보셨죠?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디바이스 에뮬레이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CD는 없는데 CD 파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그걸 돌려주는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CD만 필요하냐? 플라피, 하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에뮬레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디바이스에 대한 에뮬레이션을 하려면 그 디바이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만들어서 에뮬레이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는 그 OS 에뮬레이션하고 같이 어떤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OS 에뮬레이터에서는 실제 예전의 장비에 대한 에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른 OS에서 돌리기 위한 에뮬레이션으로서는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에뮬레이션은 OS 에뮬레이션하고 이제 같이 연계해서 본다라고 보면 OS 에뮬레이션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에뮬레이션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OS 에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팁이나 플래닛이 했던 그런 방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 버전의 OS에서 돌아가던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하드웨어와 새로운 OS 위에서 실행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쉽게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애플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하드웨어와 OS가 틀리기 때문에요. 근데 애플에서 그걸 돌리기 위해서 뭔가 버처박스라는 것을 돌리고 나서 구 버전의 OS를 설치해요. 구 버전이라고 하는 게 윈도우 OS를 설치하고 나서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OS 에뮬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OS 에뮬레이션을 하려면 결국은 OS에 대한 구버전과 신버전 간의 OS 커널에 대한 매핑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댑터에 대한 매핑들을 쭉 해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VM을 가지고선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데 결국 신버전의 새로운 OS에도 안 돌아가는 것을 예전의 OS에서 돌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OS에다가 다시 구버전의 OS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OS 에뮬레이션 방식인데요. 한 번만 이렇게 VM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아직 OS가 그렇게 천차만별 이렇게 바뀌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10년쯤 뒤에 윈도우, MS가 망하고 새로운 OS가 나오고 구글의 OS가 생기고 또 구글이 망하고 다른 OS가 생기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9버전이 윈도우고 새 버전이 애플이었는데 애플 다음에 또 구글이 나와서 구글 OS를 바뀌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애플을 설치를 하고 애플의 OS를 또 애플의 OS 위에서 다시 윈도우 OS를 설치하고 이래야지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실제로 이 VM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가 될 거냐. 새로운 OS는 계속 나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와 새로운 OS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때 이 VM을 가지고 커버하는 영역의 OS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상업적으로 나오는 지금 버츄얼박스 VMware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호스트 OS라고 그러고요. 이 부분을 게스트 OS.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OS를 호스트 OS라고 하면 그 이전에 어디까지를 내가 VMware 위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지를 쭉 나열하는 게 게스트 OS 부분인데, 이 게스트 OS를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OS가 만들면 그거를 호스트 OS로 하는 VM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또 단점들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시스템과 OS 체계가 나왔을 때는 단계를 2번, 3번 이렇게 뛰어넘어 가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이 솔직히 에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성능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OS 어플리케이션 돌아갈 때도 성능이 성능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데 2개의 OS를 설치해 놓고 띄우기 때문에요. 한번 그 PDF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 한 장짜리 PDF 띄우는데 보통 한 1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DF를 그냥 윈도우에서 띄우면 바로 한 1, 2초 만에 올라오는 그런 PDF 양도 OS가 2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 위에 OS가 2개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그냥 비례해서 늦어지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이 저하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VM 관련돼가지고 이제 VM웨어나 거쳐 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있습니다. 지금도 에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관점에서는 V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록학적으로 좀 넘어오니까 이걸 에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CD 에뮬레이션 하는 걸 뭐 데몬 프로그래밍이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그것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에요. 차이는 두 가지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없는 건 아닌데 IT 쪽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향후에 국가 기록원이든 어디든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계속 개선해 나갈 거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에뮬레이션은요, OS 에뮬레이션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그런 속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버전에 OS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다 만든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새로운 하드웨어와 OS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대신 이 어플리케이션은 에뮬레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결국 이제 편집보다는 뷰어 형태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파일만 보존이 돼 있으면 새로운 OS 상에서 돌아가는 에뮬레이터가 있으니까 뷰어가 있으니까 파일만 있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심플한 방법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새로운 OS가 생성됐을 때 이런 뷰어 에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따져보면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MS가 만들어야 되고요. HWD 같은 경우는 한컴이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수가 들어가야 되면 저도 이제 개발 회사를 하고 있지만 저한테 이거 만들어서 만들라고 만들 수는 있습니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OS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돌아가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서 쓰겠지만 이거를 사서 쓸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누가 이걸 개발할 거냐? 국가 기록원에서 할 거냐? 실제로 이거 에뮬레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드는 거하고 동일한 부분이다. 그만큼 공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별로 안 쓰는데 이걸 누가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고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파일에 대한 포맷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HWP하고 PDF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PDF는 모든 포맷에 컴포넌트 속성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PDF 뷰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PDF 뷰어는 어도비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뭐 유니다스티, 파피루스니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PDF 뷰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아래 한글은 한 컴 외에는 파일 포맷을 아는 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뭐 이제 조금 공부를 해서 이제 하지만 AWP가 뭐 3.0 포맷, 5.0 포맷 두 개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뭐 공개를 하라고 그런 이제 계속 요청을 해서 공개를 한 그 내용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 동일한 형태의 뷰어 아래 한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포맷이고요. 요거는 공개된 포맷입니다. 이미지 파일들에서 TMG, 뭐 T2는 공개된 거고요. TMG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공개된 부분도 PNG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 다른 쪽에서 그 파일 포맷 사용하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맷이 오픈된 거냐, 오픈되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포맷이 지속적으로 이런 뷰어가 만들어 나갈 것이냐 아니냐도 결정이 되는데 MS 오피스하고 AWP 아까도 뭐 저희 연구를 통해서 기관에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는 파일의 포맷을 체크해 보니까 아래 한글하고 MS의 엑셀, 파워포인트, 도큐멘트, 뭐 PDF 여기까지 쭉 가져가면 98%였나? 98.9%인가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많은 이 아래 한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포맷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좀 심각한 문제고요. MS 오피스는 공개는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XLS를 쓰실 때 XLS하고 뒤에 XLSX라고 하나 누르는 거 있죠. 그게 XML 포맷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포맷이에요. XLSX로 저장되어 있는 건 포맷이 딱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 공개된 포맷을 가지고 다시 재현이 가능합니다만 XLS로 되어 있는 거는 재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재현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에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기록은 그러면 OS에 대한 에뮬레이션, OS 에뮬레이션으로 갈 거냐, 이제 어플리케이션 에뮬레이션으로 갈 거냐, 이런 방향성을 저희가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 사업을 하는 건데 결론은 아직 11월 말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를 간단하게 쭉 해봤는데요. 앞에서 설명 다 드렸을 거예요. 카멜리온, KB, 플래닛, 킵. 그래서 뭐 연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킵이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이제 해외 사례가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대학과 도서관 이런 쪽에서 좀 작업을 한 거다 보니까 OS, 디바이스 쪽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하고 금액도 잘 보시면 200억, 뭐 60억 이렇게 할 때 저희 에뮬레이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좀 택도 없는 금액을 좀 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례들에서 이제 그 각각을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비교가 이렇게 딱 테이블로 정형화돼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각 프로젝트마다 한 역할이나 범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뭐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이제 카멜리온이 가장 처음에 시작했고 장기적 에뮬레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카멜리온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카멜리온은 어떤 시스템적인 결과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방법론적인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의 결과로 제시를 해준 건데 여기 보면 뭐 이제 마이그레이션, 에뮬레이션 전략,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KB나 플래닛이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KB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 에뮬레이션에 전략에 대한 부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모듈 에뮬레이터 디오스컬이라고 해서 아까 그 디바이스에 대한 에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오스컬이 요걸 이제 하나 만들었던 것이 이제 KB의 어떤 프로젝트 결과물이고요. 시스템적으로는. 그리고 방법론, 여기서는 이제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일단 플래닛까지 킵은 시스템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플래닛과 킵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플래닛은 보존 계획들 아까 뭐 플라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 보존 절차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툴인데 저도 이건 사용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은 못했지만 그러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같은 것도 좀 만들었다는 것이 킵과의 차이점이고요. 실제로 이제 에뮬레이션 툴인 그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 디오스컬이 QEMU UVC라고 하는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그레이트 서비스를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로그인을 하도록 창이 나오는데 IP 패스워드를 해주는 데를 아무래도 못 찾아서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썼던 그 디오스컬이나 QEMU 이런 것들을 킵에서 같이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그런 에뮬레이터 툴을 만들어서 이게 업버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디오스컬이하고 여기 플래닛의 디오스컬이하고 여기하고 조금씩 업버전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연구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버전업 하면서 왔던 것들을 파악을 했고요. 킵이 그나마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장 많은 접근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포맷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드로이드, 데이호브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파일 포맷에 대한 헤드 추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OS에 대한 에뮬레이션, 에뮬레이션 서비스가 아까 제가 그 부분은 그
실질적으로 웹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제 저희 서버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웹으로 하던 뭐 CS로 하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클라이언트만 설치해가지고 내 파일을 봐야 되는데 서버도 직접 설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서비스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내가 설치해서 내가 직접 해보는 어떻게 보면 시험으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는데 여기는 이제 TBF라고 하는 TB라고 하는 에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자기네가 만들고 그 안에 이러한 에뮬레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본 거는 2개밖에 못 봤습니다. 지금 제공을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아까 책 인바이러먼트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2가지만 나오고 있어서 밑에 것이 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 톱10이라고 해서 이제 얘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이쪽에서 보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문서상으로만 확인을 하는 것들이고요. 시스템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시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에뮬레이션은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우리 이 연구 과제를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연구를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도서관이나 박물관하고는 좀 틀리게 국가기록원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연구기록물 관리 시스템 PIMS에 등록된 전자기록물을 향후에 에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전자기록물이 아래 한글을 다 PDF-A 형태로 변환을 해서 보존 파일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래 한글을 여는 거나 PDF를 여는 거나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을 하지 않는 거라면. 근데 왜 그러면 에뮬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이 지금도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그러니까 PDF로 변환한다는 것은 인쇄 렌더링을 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식을 썼다. 식들은 다 안 나오고 값들만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PDF를 변환할 때의 방식입니다. 인쇄 렌더링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그 화면에 딱 보이는 그것만 보존이 되기 때문에 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 객체 같은 거, OLE 객체라고 하면 이제 동영상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동영상 자체를 PDF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파워포인트 특히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면서 그림이 2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출력을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것만 나오게 되죠. 밑에 있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PDF로 변환하면 밑에 들어간 것은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한 요소가 동적 렌더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컴포넌트, 그러니까 기록물에 대한 에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에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문서들은 에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PDF로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원문을 까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국가기록원에서의 어떤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도서관이나 또 저런 박물관이나 이런 데하고 또 개념이 좀 틀리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그거를 에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취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러한 요소가 사라지니까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보존을 할 거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러한 조건들을 XML 오픈 포맷으로 저장을 하는 방법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장을 하는 방법이죠. 이미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만들어진 국가 기록물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만 해야 되지.
마이그레이션만 해가지고는 XML로 보존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엑셀 쓰실 때도 XLS하고 XLSX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뭐가 손실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한쪽 포맷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한쪽 포맷에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은. 그것처럼 오픈 포맷으로 하더라도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 이런 요소들이 소실될 요소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럼 기존에 벌써 전자 기록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OS 에뮬레이션하고 애플리케이션 에뮬레이션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과연 국가기록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에뮬레이션을 해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저희가 하고 결론은 잠정적으로는 내렸지만 아직도 다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여기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폰트 이런 부분들 에뮬레이터를 써가지고 폰트를 에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이걸 제 컴퓨터에 작업할 때 썼던 폰트가 여기 지금 깨진 게 있어가지고 아까 약간 깨진 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 사용했던 폰트가 그 에뮬레이션 된 OS에 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폰트 다 깨집니다. 에뮬레이션 아무리 잘해놨어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폰트와 형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런 원본성을 유지했느냐. 근데 이 폰트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써도 아시지만 계속 폰트가 조금씩 바뀌면서 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그럼 관리를 할 거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라이센스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S 에뮬레이션을 하면요. 이 OS 에뮬레이터 자체를 굉장히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성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S가 한 개씩, 두 개씩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파일을 하나 열 때마다 에뮬레이터가 하나 설치되고 그 위에 OS가 또 설치되고 나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설치돼가 열었는데 또 거기서 또 다른 거를 또 선택해서 또 열면 또 에뮬레이터가 돌아가고 그 위에 OS가 돌아가고 설치가 다 되고 나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돌아간 다음에 그걸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 보는 시간이나 메모리 차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지 않느냐. 그래서 OS에 대한 에뮬레이션도 솔직히 이렇게 이제 100년지를 본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있고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에뮬레이션도 이렇게만 가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정한 규모의 마이그레이션도 하고 포맷에 대해서도 특정한 기준 포맷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뷰도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고 이런 복합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인데 그 정도까지 저희 고민해서 결과를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했던 내용을 제가 발표를 좀 했고요. 요 컴퓨터에다가 제가 팁을 설치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비임하고 연습이 안 되는 그런 거라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작은 화면으로 돌리는 거를 보여드려도 좋고 아니면 그냥 발표 마치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 네. 질문합니다. 네.